네, 안녕하세요.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오타를 냈네요. 축구의 날이 아니고 축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글쎄요, 이번 주제는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구성을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한 가지 그 바로잡을 점이 이제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이 월드컵을 피파에서 이제 주관하죠. 피파에서 지정한 축구의 날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7월 28일이. 단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축구를 기념하는 날로 소개되기는 하는데, 음,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그냥 7월 28일 날, 축구를 이야기하는 날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피파가 지정한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 입에서 입고, 구전으로, 아, 우리 축구, 뭐, 축구의 날, 축구 기념하는 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6년 중미 월드컵이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이게 사실은 32강 토너먼트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토너먼트를 이제 더 많은 팀, 전보다 더 많은 팀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뭐 16강 뭐 이런 데 올라가는 것보다는 32강 올라가는 게 훨씬 그 이제 수월하죠. 팀이 많으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제 32강을 통과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이제 그 당시에 감독이었던 홍명보 선수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제가 저도 참 신기하게 느낀 게 홍명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이제 아주 심하게 들더라고요. 뭐 전쟁을 하는데 전투를 벌이는데 우선 이겨야 되잖아요. 지고 나면 그 뒤에는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면은 사력을 다해서 있는 자원을 다 투입을 해서 이제 우선 승리부터 따놓고 그 다음을 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은 글쎄 그 손흥민 선수 같은 또 다른 뭐 요즘 그 젊은 축구 선수들 이름을 잘 모르지만은 어, 좀 역량 있는 친구들을 너무 좋은 말로 표현해서 아꼈다. 그리고 나쁜 말로 표현해서는 글쎄요 뭐 왕따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전술을 구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홍명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결승에 올라간 팀은 프랑스하고 스페인이었나요?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이었죠. 근데 결국은 스페인이 이제 우승을 했죠. 어, 잠깐 그 유튜브 화면에서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우승 축하 세레모니를 하는데 옆에 이제 서서 무대에서 내려가지 않고 서 있었더라. 워낙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을 씹어대는 그런 이 언론들이 많아갖고 뭐 그러면 그걸 갖고도 또 뭐라고 그러고 뭐 피파 회장한테 전화한 거 갖고 또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나 저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어찌됐든 7월 28일 날 축구의 날인데 월드컵이 이제 달라졌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2강 시대가 시작이 됐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무엇일까요? 하고 이제 물어본다라면 바로 축구가 되겠습니다. 24년 전이죠. 2002년에도 이제 우리나라 한일 공동 월드컵이 음, 이제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죠. 정말 참 그것도 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4강을 올라갔을까? 히딩크라는 사람은 어떻게 와서 우리 대표팀을 단련을 시켰기 때문에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무슨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뭐 해요? 그냥 못 갈고 먹어갖고 서로 씹어대고 그러다 보면은 어, 결국 자중질환에 빠져갖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우리나라의 습성을 좀 반도기질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소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같은 그 한민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아주 그 생각하는 게 극단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서 어느 한쪽이 그냥 개박살이 날 때까지 음, 결판을 보지 못하면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치단이라는 나라는 커지는 거고 그냥 우리 같이 쌈박질만 하다 보면은 이제 주저앉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반말년 역사 아니면 다른 그 사람들 주장과 같이 1만 년 역사라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지리멸렬. 지리멸렬이 그냥 우리나라의 특질 아닌가. 그래도 이제 개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좀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 또 그걸 또 그렇게 씹어대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밥 먹게 해준 그 지도자들은 아주 하염치한 인간으로 뭐라고 그래. 폄훼하고 이상한 색깔을 갖고
있어갖고서 세상과 아주 엇박자를 놓고 있는 놈들은 아주 좋아하고 정말 신기해 죽겠습니다. 참 대한민국 한민족의 기질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말로 한마디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자, 32강 토너먼트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축구가 사실은 세계적인 그 이제 최고의 스포츠죠. 정말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 없고 축구를 안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그 축구장을 그 도시마다 여러 개 지어놓고 열광하고라는 거는 어, 정말 그 대단한 그 운동 경기가 축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그 축구의 규칙은 그냥 단순하다라고 하네요. 공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이제 치고받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저희도 어렸을 때 뭐 공이 제대로 없었죠. 바람이 들어가 있는 공을 갖고 놀아오는 건 학교 나가야지 가능했지. 그냥 일반 집에서는 바람 들어있는 공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조그만 뭐 고무공이라 몰라도 축구공 같이 큰 거, 야구공 같이 딱딱한 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풀을 묶어갖고서 그걸 차고 던지고 그것도 운동장이 아니고 저기 그 내가 그 모래사장 위에서 정말 모래 위에서 뛰어다니는 거 참 어렵죠. 힘들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걸 모르고 뛰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공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축구가 있죠. 네, 현재 피파에는 200개가 넘는 회원국이 가입을 해 있다라고 합니다. 월드컵은 올림픽보다도 많은 시청자를 모는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다라는 얘기죠. 올림픽도 4년마다 열리고, 그다음에 월드컵도 4년마다 열리죠. 근데 2년씩 그 터울을 두고서 이제 서로 엇갈려 가면서 이제 개최를 하죠. 왜냐면 같이 동시에 개최하면 이제 보는 사람 시선이 이제 분산이 되니까. 자, 우리나라 역시 그 축구에 깊은 인연을 갖고 있죠. 1986년부터 꾸준히 월드컵 본선에 이제 진출했습니다. 글쎄, 저 때가 박종환 감독 때인가요?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딩크 감독과 함께한 선수들이 4강의 신화를 만들었죠. 저 때가 이제 제가 이제 독일 쪽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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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 사장이 한국 팀이 독일을 이기면은 어, 물건값 디스카운트를 하나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웃은 적이 있었는데 자, 하여튼 저때 뭐 즐거웠습니다. 길을 가도 그냥 빨간 옷 입고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이 들들 끌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예. 자, 2026년 월드컵은 뭐가 달라졌나 한번 볼까요? 가장 큰 변화는 참가국입니다. 기존 32개국에서 무려 48개국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2개국이 그 이제 참가를 했을 때는 16강을 뽑는데 48개국이니까 32강을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선은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데 기존 16강 대신 32강 토너먼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 48개국 중에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32개 팀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토너먼트죠. 단판 승부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무승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본 게임에서 무승부가 나면은 뭐 승부차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결판을 내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48개국이 뛰다 보니까 경기도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축구 팬들은 좋은 거예요. 경기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기존보다 더 풍성한 그런 축구 축제가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가국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본선 진출의 가능성이 이제 조금 높아졌죠. 아무래도 뭐 문이 넓어졌으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이제 본선에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올라가고 해갖고서 2002년 같이 4강까지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참가국 수가 많고 경기 수가 늘어나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32강, 16강, 8강 이렇게 통과돼 갈때 정말 축구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어, 이 경쟁력, 즉 그 실력이죠. 실력이 있어야지 그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 축구 수준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젊은 선수들이 이제 등장하고 또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 그 젊은 선수들의 어떤 그 풀 역할이죠. 유소년 시스템이 또 있어갖고 풀에서 이렇게 끌어올려갖고서 이제 젊은 선수들을 그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그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또 육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홍명보 감독 얘기를 했지만 정말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홍명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뭐 본인 말로는 뭐 선수를 아낀다라고 그랬다는데 글쎄 뭐 지고 난 다음에 아끼면 뭐예요? 일단은 전투가 벌어지면은 그냥 뭐 사력을 가해갖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고 나면은 뭐 다 망가지는 건데 무슨 기회가 없는데 무슨 뭐 힘을 비축하면 뭐예요? 쓸 곳이 없는데.
자, 축구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줄까요? 뭐 축구는 11명이 뛰죠. 골키퍼를 포함을 해갖고.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11명이 뛰다 보니까 이제 협동심이 있죠. 물론 뭐 야구는 9명, 그다음에 뭐 배구는 6명,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어, 선수들이 그 이제 집단으로도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축구가 아주 광범위한 그런 그 그라운드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협동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희생 정신이 또 있어요. 자기 자신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꼭 골을 넣겠다 하고서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골을 몰고 가다 보면은 뺏기죠. 상대방 가만히 앉아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나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패스를 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또 공격해 들어가고 자기 희생이 있고, 또 그게 바로 또 협동심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말아야죠. 뭐 하다가 아이 에이 우리 졌어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예, 2002년 그 우리가 사랑 올라갈 때 거리원에서 참 많은 국민들이 거리 한가운데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싫은 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뭐 계란도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요즘 TV를 안 봐갖고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겠어요. 자, 축구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을 가진 스포츠다. 그냥 협동식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승리라는 거. 그러니까 모두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축구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을 가진 스포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2강에 오르지도 못하고 탈락을 했어요. 정말 홍명보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뭐 본인이 무슨 얘기를 탁 터놓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아쉬워요. 네. 자, 공이 둥글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026년 월드컵 새롭게 시작되는 32강 시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월드컵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정말?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아, 저는 한국 축구가 별로 그 신뢰감이 안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그래요. 차라리 여자 축구팀에다가 그만큼 그 투자를 했으면 여자 축구팀은 세계에서 우승했을 것 같아요. 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스페인이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축구의 날,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까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댓글도 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